그러면 이제 오늘은 세포와 그 세포 시료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세포설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설. 셀시얼이라고 있는데, 이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몸은 몇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뭐, 좀 큰 사람은 60조, 그죠? 어떤 사람은 50조. 100조요? 100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코끼리가 크잖아요. 그죠? 그럼 코끼리가 크면 세포도 큰가요? 아니죠. 그죠? 세포를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세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시스템. 시스템은 개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은 크게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 여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세세계는 물질도 이동이 안 되고 에너지도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됐다. 뭐 북한 보고 그러잖아요. 폐쇄사회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너지는 이동을 하지만 물질은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컵 같은 거예요. 컵이 있는데 컵에 뚜껑을 이렇게 닫아놨어요. 그러면 여기 물이 있다. 뜨거운 물이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열은 식죠. 그죠? 네. 이런 거는 닫힌 게 클로즈. 근데 똑같은 물이 있는데 뚜껑을 닫아놨는데 여기 이렇게 단열을 해버리는 거예요. 단열. 인슐레이터. 그러니까 단열, 여기 보온병 같은 거로 물 이렇게 드셔보신 적 있어요? 그죠? 그쵸? 예. 이거 한 몇 시간 가세요? 8시간 간다고? 8시간. 그쵸? 저도 이거 하나 구입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구입했는데, 그전에는 컵에다 따르면 항상 뭐 작업하고 커피 한 잔 먹으려면 다 식어 있는 거예요. 맛이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닫힌대. 이렇게 단열까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열도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건 폐쇄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질과 에너지가 함께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뚜껑이 이렇게 열려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 분자가 표면에서 날아가기도 하고 또 공기 중에 수증기가 기체가 이렇게 표면에 달라붙기도 하고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가 오고 가는 거 이런 거는 개방계, 오픈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우리 세포는 우리 인간은 개방계일까요? 아니면 폐쇄계일까요? 닫힌 계일까요? 개방계. 그렇죠. 개방계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정의를 딱 하시고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스템은 8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부분과 과정들이 있어요. 이 시스템 내부에 어떤 부분들이 있고 과정들, 어떤 변화의 과정들이 있고 실체, 물질적인 실체가 있어요. 또 기능이 유사해요. 그죠? 또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각 부분들이. 또 에너지나 물질의 흐름이 전달이 되고 외부 환경과 사이에 에너지와 물질이 이동을 하고 추진력, 드라이빙 포스가 있어요. 또 고도의 결합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개에서 이게 개잖아요. 개의 바깥을 외계라고 그래요. 외계. 또는 환경이라고 그래요. 환경. 개는 나죠. 나. 그죠? 나. 셀프. 외계는 넌 셀프예요. 그래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역사는 나와 나 아닌 것의 도전과 응전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또 개념이 있죠. 개와 나 아닌 거, 환경을 구분 짓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경계예요. 경계. 흔히 표면이 되는 거죠. 표면. 그죠? 흔히 표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면은 가장 많은 정보를 다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의 경계는 뭘까요? 피부. 그렇죠. 피부예요. 그래서 면역계의 제1차 방어선이 피부예요. 그래서 뭐 그 산에 가다가 개한테 물렸다. 폐혈증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경계가 찢어진 거예요. 경계가 누출되면서 거기에 세균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개 안으로 미생물들이 들어가서 개의 항상성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는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현대인들은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그죠? 외모 자체가 경쟁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상품화되고. 근데 일면 타당한 거예요. 왜냐면 그 외모를 통해 가지고 그 내면을 추정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막 관상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또 의료진들도 그 문진을 하잖아요. 문진도 하고 또 안진도 하고 그죠? 촉진도 하고 그래. 또 시스템의 내부에는 구성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소들이라는 거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물질. 우리가 현상계를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물질이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물질적인 실증적인 토대가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자꾸. 그죠? 그거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네,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 지우개가 있다.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시스템은 매우 수준이 낮은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관계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인간은 폐쇄계예요? 아니면 닫힌 계예요? 아니면 개방계예요? 개방계죠? 근데 그 개방계에서도 동적 평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동적이다 하면은 다이나믹. 이퀴리브리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나믹하다. 무슨 뜻이죠? 활동적이다. 그렇죠. 네.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또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냇물이 있는데 시냇물이 있어요. 시냇물이 있는데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유입. 그죠? 유입이 있어요. 인풋. 또 나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아웃풋. 유출,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하면 이 일정한 공간에 이 물의 양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안 변하죠. 일정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컵이 있다고 칩시다. 컵이 있으면 뚜껑을 닫아놨어요. 뚜껑을 안 닫아놔도 이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하죠? 네. 그죠? 이런 것도 평행이에요. 이거는 정적 평행이라고 그래요. 정적 평행. 스태틱 이퀴리브리엄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몸무게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약간 요동은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동적 평행일까요? 정적 평행일까요? 그렇죠. 동적 평행이죠. 그죠? 왜냐하면 유입은 뭐로 보면 될까요? 음식을? 음식. 그렇죠. 음식 섭취가 되겠죠? 네. 또 유출은? 네. 네. 그래서 또 에너지, 그죠? 에너지 활동, 그죠?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호흡, 뭐 이런 거. 그죠? 호흡, 뭐 땀,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쓰레기가 생겼어요. 근데 물이 계속 흘러요, 안 흘러요? 아니, 시냇물에서 흐르죠? 그리고 여기 불순물이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같이 나가요. 같이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질병도 그렇게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 세포는 계속 만들어져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설사 병이 있다 하더라도 깨끗한 물을 계속 예, 유입하고 나쁜 걸 잘 배설을 하면은 다시 깨끗한 시냇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영양소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의 영양학은 얼마큼 먹어야만 되냐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걸 먹었을 때 얼마큼 배출되냐 배설되냐 이걸 이제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고기를 먹으면 칼슘을 많이 먹어야 돼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러면 배설을 또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칼슘을 많이 배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칼슘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단백질 양을 줄이면 적절하게 칼슘 배설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죠. 그럼 섭취해야 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네. 동적 평행 개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식물성 물질을 먹어도 네. 마찬가지죠. 적정량을 넘어서면. 네. 그러니까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는 똑같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동물에 있는 원자와 식물에 있는 원자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 같은 거예요. 다만 비율이 약간 다르겠죠. 아미노산이. 그거는 조금 이따 표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이고 그 다음에 생명체는 세포호흡에 사용되기 위해서 산소를 얻어야 합니다. 산소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네. 산소는 전기음 순도가 얼마였죠? 3.5. 네, 3.5. 와, 열심히 하시네요. 역시. 신비관. 산소는 전기음 순도가 3.5. 그죠? 전기음 순도가 제일 높은 게 뭐였죠? 그렇죠. 불소 얼마였죠? 4.0. 네, 그렇죠. 그래서 자연계에서 전기음 순도가 가장 큰 거는 불소고 그 다음으로 높은 거는 산소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호흡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전기음 순도가 높기 때문에 전자를 당기는 힘이 크고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부산물로 넣는다.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였죠? 6개. 아니, 최외각 전자. 4개. 최외각 전자는 4개였죠? 네. 그러니까 다른 원자와 몇 개가 결합을 할 수 있었죠? 네. 4개. 그래서 생명체는 다른 것과 4개가 결합하니까 다양한 녀석과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탄소가 생명체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랙 혹시 보셨어요? 스타트랙? 네, 이게 4개니까 이렇게 탄소가 계속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탄소가 중심이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수소다. 그러면 하나밖에 연결이 안 되죠. 그죠? 그 스타트랙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스타트랙? 스타트랙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스타트랙은 이제 귀가 이렇게 뾰족한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그 우주를 항해하는 거예요. 비행 접시 같은 걸 타면 인간들. 그러면서 이제 우주 공간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를 SF 공상극이에요. 근데 그 스타트랙 중에 한 이게 시리즈거든요. 약간 이제 하나하나 꽁트가 이렇게 나온 꽁트라고 해야 되나? 단막.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영화. 네. SF 영화. TV 시리즈예요. 일종의 은하철도 999처럼. 아 맞아요. 은하철도 999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어떤 행성에 도착했는데 그 행성은 탄소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탄소 원자가 아니면 어떤 원자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소? 예? 질소? 질소요? 지금 최각전자가 몇 개죠? 4개죠? 네. 사중인 것도 누가 있죠? 탄소 말고. 아, 사실. 그렇죠. 규소죠? 네. 그래서 그 행성에서는 생명체가 규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자 주기율표를 알면은 그런 스타트랙을 봐도 재미있죠. 탄소가 아니라 규소, 사족이니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 지금 규소로 뭘 만들죠? 저희가 반도체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과 다른 영양소를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물질들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독소가 노폐물도 생기죠? 그런 걸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 치유를 할 때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독소 해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소가 조금 이따 배우시겠지만 리소솜이라는 데 농축이 돼 있어요. 간 같은 경우는 그런 간이 독성 물질을 해독하잖아요. 해독하는데 분해가 안 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엉긴 플라스틱 같은 거. 그런 거를 세포 내에 이제 머금고 있거든요. 근데 자연 치유를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관장을 하거나 또는 마그네슘 열을 먹고 설사를 빨리 해가지고 계속 몸을 깨끗하게 그렇죠. 디톡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그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해독을 못해요. 마그밀은 몇 번 먹어요? 마그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단식할 때 한 이틀째부터 매일 11시 먹었어요. 네. 그러면 설사를 한 10번 정도 하게 되거든요. 몇 주예요? 하루에 한 두세 번. 네, 하루에 한 두세 번 하는데 네. 열알 한꺼번에. 열을 한꺼번에 네. 10번 30알? 하루에 열알. 하루에 10일을요? 아니 3일 정도만. 3일 정도만? 네. 한 번에. 그러니까 오늘 단식을 하면 내일 정도에 열알을 먹고 미지근한 물을 한 1리터 마시면은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배변을 해요. 쏟아져 나와요, 물이. 홍수 나듯이.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 날도 한 번 더 그러면은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말아요? 단식할 때. 단식할 때. 네. 그러면 그게 다 됐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저백질이 나오면 끝난 거죠? 그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데 처음 이제 고기를 먹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고무 같은 고무 탈을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장벽에 붙어 있던 거니까 수십 년간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오래된 사람은 이제 장벽이 계속 장벽은 보통 3일 내지 일주일이 수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 7일, 8일 때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마그밀 안 먹어도요? 네. 그런데 잘 안 나올 때는 먹어요. 그러니까 상태를 알잖아요. 자기가 이제 단식을 했는데 기분이 좋다. 그러면 독소가 많이 없어진 거죠. 근데 단식을 계속 했는데 계속 띵 하고 자꾸 머리가 가끔 아프고 좀 메스껍기도 하고 막 이렇다. 그러면 이제 독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물을 잘 마셔가지고 수용성은 소변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녹아서. 근데 이제 지용성은 장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체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지우개를 보세요. 지우개가 환경에 변했다고 얘가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근데 사람은 변할 수 있죠? 네. 그죠? 그게 생명체의 아주 강력한 이제 특성 중에 하나죠. 또 침입자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침입자는 나 아닌 거, 그죠? 네. 대표 얘기 그쵸? 세균이죠. 나 아닌 거. 또 종의 생존을 위해서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생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